30년 전 제 남편이 당한 굴욕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가 자신의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까지 되살아나면서 그 감정이 어떤 반전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박말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남편 사진 앞에서 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요. 지연이가 걱정되네요. 손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어제도 밤에 혼자 우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담으면서도 불안감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반찬을 준비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남편의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오늘 이 통장을 들고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가는 동안 가슴 한쪽에서는 계속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반찬 가방과 함께 든 낡은 통장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통쾌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말순 할머니의 시선이 멀리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은행 내부는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여러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VIP 고객석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옆에는 고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도한, 30년 전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워 절망하던 김도한에게 남편은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한은 사업이 잘 되자 은혜를 잊고 오히려 말순 부부를 무시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랑 엮인 게 평생 흑역사야. 당시 김도한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김도한이 은행의 VIP 고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금시계까지 차고 마치 이 은행의 주인인 양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욱 부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연이 김도한의 창구로 와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계좌 이체권인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연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사과했습니다. 복잡한 투자 상품 관련 업무였는데 김도한이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한은 팔짱을 끼고 지연을 째려봤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진짜 답답하네. 김도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이 당황해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말순 할머니 눈에도 보였습니다. 30분 이상 계속되는 복잡한 업무였지만 김도환은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도 못하면서 은행원이라고 하나? 매니저 불러와. 김도환의 무례한 요구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남을 깔보는 김도환의 모습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라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 시간이 돈이야, 돈. 김도환이 시계를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곧 은행 과장 오상덕이 나타났습니다. 김도환을 보자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네요. 이런 실수는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오상덕은 지연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한 직원, 뭐 하는 거야? 김 회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김도환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직장에 피해를 줄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참을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오상덕 과장의 차가운 명령이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심해? 김 회장님 같은 VIP 고객에게 실수를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김도환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실수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역시 집안 수준이 나오네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빨리 안 할 거야? 오상덕이 재촉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매만지며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김도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을.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말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들을 무시했던 김도환이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김도환에게 모욕당했던 날, 그날 밤 남편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까지. 그만해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도환과 오상덕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크게 사과해야지. 다른 고객들이 다 듣게. 김도환이 지연을 더욱 모욕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 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당하는 굴욕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김도환의 오만함과 배은망덕함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말순 할머니가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꽉 붙들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모두 이 작은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당신들 일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작은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상덕 과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은행 업무 처리하는 곳입니다. 관계없는 분은 끼어들지 마세요. 분위기 흐리지 말고요. 관계없다고요? 저 사람은 제 며느리예요. 제 가족이라고요. 말순 할머니가 지연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상덕이 막아섰습니다. VIP 고객 앞에서 무릎 꿇은 게 당연합니다. 실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해야죠. 이게 서비스업의 기본 아닙니까? 당연하다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게 서비스라고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환은 지금까지 말순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이때서야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 김도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혹시 김도환이 말순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박말순 씨 아닙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말순 할머니도 김도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오만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진 것 같았습니다. 김도환 씨,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때 그 돈 얘기하러 온 건 아니죠? 아직도 남편 빚 못 갚은 집안이구만. 김도환의 조롱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상덕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김도환 편에 섰습니다. 어르신, 보시다시피 김 회장님은 저희 은행의 최상위 VIP 고객입니다. 연간 거래액이 수십억 원이 넘는 분이에요. 돈도 없는 분이 왜 끼어드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여기 못 온다고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지연이 일어나려 하자 말순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당신이 무릎 꿇을 이유는 없어요. 당신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실수라고 해봐야 업무 처리가 조금 늦어진 것 뿐이잖아.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말순 할머니를 응원하는 듯했고 일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도환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박말순 씨, 옛날 생각나시죠? 당신 남편이 제게 돈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거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했던지.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업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제 남편이 누구보다 먼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애걸복걸했다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성공했고 당신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군요. 로비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상덕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김도환 편에 섰습니다. 어르신, 과거 일은 과거고 지금은 김 회장님이 저희 은행의 중요한 고객이십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죠. 중요한 고객이면 다른 사람을 무릎 꿇려도 되나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말순 할머니가 오상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환은 계속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결국 바닥을 기는 거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김도환은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가방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김도환 씨, 당신 정말 잊었나요? 말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사업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제 남편이 2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나요? 2억 원?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 전 2억 원이면
지금의 몇십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김도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과는 상관없는 얘기죠. 말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아이들 먹을 것도 없다고, 집도 곧 빼앗긴다고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뭐라고 했나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랑 엮인 게 평생 흑역사야. 그때 내가 동정심으로 받아준 푼돈 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라고 우기고 있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고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도환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남편은 그 충격으로 병이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도와준 자책감 때문에 말입니다. 고객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김도환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며느리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30년 전처럼 또 다시요? 오상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돈 없으면 바닥을 기는 거라고 하셨죠? 말순 할머니가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돈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김도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직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김도환과 오상덕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통장을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평범한 통장처럼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걸로 허세 부리지 마시고. 아무리 봐도 오래된 통장 같은데요. 오상덕이 비웃으려는 순간 말순 할머니가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제대로 조회해 보세요. 창구 직원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고객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신분증도 함께 주시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신분증까지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단말기에 넣고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고 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맞습니까? 이 통장이 고객님 명의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말순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잔액이 300억 5천만 원입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도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300억? 오상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화면을 직접 확인한 오상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0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거래 내역도 모두 정상입니다. 다른 직원이 재확인했습니다. 김도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순간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부자셨네요. 300억이라고? 정말이에요? 그런 돈이 있으면서 왜 그냥 계셨어요? 은행 지점장이 급히 나와서 말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분은 우리 지점 최상위 VIP 고객입니다. 아니, 전국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도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우습게 보던 사람이 이런 거부였다니.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오상덕은 손을 떨며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범할 줄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밀린 적 한 번 없고 세금도 한 푼 안 밀리고 냈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고객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배신당했죠. 김도한 씨한테 2억 원을 빌려주고 모욕까지 당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김도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은 끝까지 선량하게 사셨어요. 복수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어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로비의 모든 사람이 말순 할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누가 돈이 없는지 알겠죠? 누가 바닥을 기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김도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오만함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돈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이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말에 은행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만류했지만 말순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은행에는 더 이상 신뢰가 없어요. 고객을 무릎 꿇리는 은행에 제 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제 며느리를 그렇게 모욕한 곳에 돈을 둘 수 없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을 잃으면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오상덕이 말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했던 그 과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오상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을 잃으면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다른 은행에도 취업하기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연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 꿇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어요? 굴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지점장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말순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도환이었습니다. 김도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과도 안 하고? 맞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분이 그냥 가면 안 되죠. 할머니께 사과부터 하고 가세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김도환은 어쩔 수 없이 말순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박말순 씨,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제게 그럴 자격이 있나요? 30년 전에 제 남편한테 무릎 꿇고 빌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김도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님, 김도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환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정장이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배은망덕하게 굴었습니다. 김도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잊고 오히려 모욕까지 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고객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인터넷에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무릎 꿇은 두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될까요? 제 남편이 받은 모욕이, 오늘 제 며느리가 받은 굴욕이 사과 한 번으로 없어질까요? 김도환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상덕도 계속 사과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고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던 사람들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며느리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일어나도 돼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로비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한이 하루 만에 풀릴 리 없었으니까요. 3일 후 은행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오상덕 과장은 즉시 해고되었고 고객 인권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은행은 앞으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의 공식 사과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말순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한편 지연에게는 특별 승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 발령과 함께 대우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연아, 축하해요. 동료들이 지연을 축하했습니다. 며칠 전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승진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도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배은망덕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환 그 사람 말이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면서? 그런 사람과는 거래 안 하는 게 좋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도환의 사회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 저녁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연과 손자 민수가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야, 용기라는 건 나쁜 일에 맞서는 거란다. 하지만 평소에는 늘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지연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굴욕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말순 할머니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선량하게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오늘 정의를 실현했어요. 통장을 쓰다듬으며 말순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민수야. 하지만 기억해라.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돈은 좋은 일에 써야 하는 거란다. 네, 알겠어요. 민수가 학교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당한 모욕, 며느리가 받은 굴욕,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분노, 모든 것이 이제 정의로 승화되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람을 무릎 꿇리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품격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제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의는 늦을지 모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량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